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게 될 주제는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물리적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임은정 박사님과 제가 2017년도에 진행을 했었던 19세기 영국 정신의료시설 어사일럼이라고 하는데요. 그 변화를 통해서 살펴본 물리적 환경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표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게 될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물리적 환경의 개념이 무엇이고,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논문에 대한 소개입니다. 19세기 정신의료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치료 관계,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논문에 관한 내용이 되긴 하겠지만 먼저 시작하기 전에 물리적 환경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환경은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직접적으로 혹은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거 환경, 그리고 주변의 공공시설, 복지시설, 보행 환경, 교통, 공원 및 녹지 등 다양한 물리적 시설 환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강과 웰빙은 환경과 사회 경제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만 이것이 발생하는 장소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은 사람들이 기획하고 디자인한 물리적 구조이면서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하고 또 놀고 사회화되는 장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건물과 자연지형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간들 간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이 물리적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물리적 환경이 정신질환의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었고요. 갑자기 이제 200년 전에 영국으로 그 주제를 한번 살펴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왜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됐었냐면 다시 이제 떠올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제 물리적 환경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시설, 네, 그리고 의료 시설도 포함해가지고 정신보건센터, 그 당시 정신보건센터였었는데 그 시설에 대한 센터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구조의 어떤 시설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 없었어요. 이렇게 잘 명확하게 제시된 부분들이 없었고. 이렇게 국가 그 전체 어떤 그런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거에서도 이걸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마침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런 그 시설, 정신의료 시설과 관련된 연구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었고 또 그런 각종 사이트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19세기에 그 상당히 이제 정부 주도로 설립이 됐었던 이런 어사일럼들의 도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매칭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시설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질문도 19세기 영국의 사회적 정신의학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환자에 대한 처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치료를 위한 물리적 환경 구성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이제 연구 질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연구 방법은 사례 연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그 어사일럼들의 그런 참고 문헌들을 먼저 좀 살펴봤고 정부와 민간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축 그 도면 사진들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참고 문헌 중에 그 당시에 아이디얼한 어사일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참고 자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시한 이제 그 건축가들 혹은 계획가들의 그 제시된 그 내용들을 실제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그런 건축 도면들과 이런 것들을 한번 매칭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